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NDFC 세션에 참석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시스코 대련 사이트 코리아 택팀에서 넥사스 제품을 지원하고 있는 김관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저희 시스코 데이터 센터 SDN 제품인 NDFC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품 소개에 더불어 혹 저희 파트너분들께서 언젠가 NDFC를 지원하시게 된다면 저희랑 더 잘 콜라보 할 수 있도록 NDFC 기능이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조금 딥다이브된 내용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공유하는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웹엑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백업 엔지니어 분께서 답해 주시거나 추후에 제가 따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아젠다부터 보겠습니다. NDFC를 설명드리려면 VXLAN 패브릭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선 VXLAN 패브릭 구성 중에 어떤 챌린지가 있을지에 대해 설명드려 그에 따른 NDFC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NDFC 제품 자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며 NDFC를 이용해 실제 VXLAN 패브릭을 만드는 전체 스텝에 대해서 소개 드릴 거며 키포인트마다 그에 관련하여 딥다이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얘기 드린 내용을 근거로 NDFC를 이용한 몇 가지 작은 타스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쉬운데. 그러면 오늘의 처음 내용으로 VXLAN 패브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뮤트 김일 프로님 뮤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뮤트하겠습니다. 예. 네, 시작합시다. 저희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면서 저희 고객님의 네트워크 스케일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네트워크의 안정성, 밴드위스에 대한 이용률, 가용성 등에 대해서도 저희는 높은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에 맞서 시스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중 스위칭 역할을 하고 있는 넥사스 제품도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VXLAN EVPN 기술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VXLAN EVPN을 사용하시는 네트워크망은 저희 일반 DC 네트워크망과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일반 네트워크인 경우 리단던시의 목적을 위해서 스위칭 네트워크는 이제 물리적으로 룹 구조를 하고 있고 룹이 가져오는 이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VPC 기술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은 되었지만 여전히 스패닝 트리의 피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스패닝 트리는 룹 환경에서 어떠한 포트들은 블록하는 방식으로 이제 로지컬하게는 룹을 없애게 되겠는데요. 그로 인해 어떠한 링크의 밴드위스는 이제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VXLAN 패브릭인 경우 L3 언더레이라는 이런 개념이 존재하여 저희가 말하는 리프레어, 스파인 레어 사이의 모든 링크를 L3 링크로 오픈하여 전체 망의 밴드위스를 이제 최선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L3 라인이 사용되어 ECMP에 따른 로드 밸런싱도 가능하여 이제 리단던시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VXLAN 패브릭에는 애니카스트 게이트웨이라는 이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더움으로 저희 패브릭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리프 스위치는 HSRP와 같은 이런 FHRP의 도움 없이도 이제 모두 똑같은 게이트웨이 IP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저희 전체 패브릭은 로지컬하게는 하나의 큰 스위치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저희 고객께서 리프 스위치에 연결된 호스트 입장에서 컨피그 변경이 없이도 수요에 따라 패브릭 내에 기타 리프로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VXLAN도 저희 eVPN이라는 L2 VPN이 더움으로 지역을 벗어나 L2 대역 통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사께서 서울이랑 대련에 각각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셨는데 수요에 따라 해당 데이터 센터들의 호스트들은 같은 대역, 같은 VLAN에 설정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도 있으시겠는데요. 저희 일반 네트워크망인 경우 지역 사이 L3 구간을 뚫은 L2가 가능하지 못하였지만 VXLAN 망에서는 컨트롤 플레인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플레인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VXLAN망에 대해서 어드밴티지가 많겠지만 이제 저희가 NDFC를 설명하는 세션이므로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한 것만 같은 저희 기술에 대해서 제가 굳이 챌린지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VXLAN EVPN 패브릭은 일반 네트워크망에 비해 여러 가지 IP들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저희 패브릭이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스위치에 설정된 IP들에 대해 꼼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패브릭 스케일이 커질 경우, 예하면 패브릭 내에 수백 개의 리프 스위치가 설정이 될 경우 특히나 디테일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VXLAN망을 구성하고 있는 스위치 입장에서는 일반 망에 비해서 많은 컨피그가 추가되게 되었고, 이러한 컨피그 로직은 저희 경험이 많은 네트워크 엔지니어이더라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다른 기술도 물론 그렇겠지만 작은 컨피그 미스로 인해 저희 예상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제가 처음 VXLAN 기술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아주 작은 망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아주 작은 컨피그 미스 때문에 하루 종일 트러블 슈팅했던 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 네, 위의 내용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VXLAN 패브릭은 운영을 하는 데는 엄청난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저희 고객사망의 스케일이 증가됨에 따라서 필요한 리소스는 더욱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휴먼 에러를 줄이고 휴먼 리소스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스코에서는 여러 가지 SDN 제품을 출시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엔터프라이즈에는 DNA 센터가 존재하고, 서비스 프로바이더에는 SD-WAN,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ACI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NXOS에서도 저희 SDN 제품으로 NDFC를 출시하였습니다. 이제 NDFC를 사용함으로써 고객님께서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이제 직접 모든 스위치를 컨피그하고 관리를 하는 데로부터 스위치에 대한 컨피그라든가 관리, 모니터링 등은 NDFC가 진행하고, 저희 엔지니어 분께서는 NDFC에서 컨피그하고 관리만 하는 이런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는 앞서 얘기 드린 NDFC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NDFC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ND, 즉 넥사스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은 빠질 수 없겠는데요. 저희 NDFC는 사실 DCNM이라는 이런 제품에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DCNM 때는 그 자체가 하나의 OS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DCNM이 12버전이 되어 NDFC로 업글된 이후로 이제 ND라는 플랫폼 위에 깔려있는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넥사스 대시보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데이터 센터 스위치들을 관리하기 편리한 어플리케이션들, 예하면 오늘 설명드릴 NDFC, 그리고 NDO, NDR 등과 같은 시스코 어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도 이제 한 플랫폼으로 통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스테이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ND는 하드웨어에 달리고 있는 OS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저희 랩톱에서 달리고 있는 윈도우스라든가 아이폰에서 달리고 있는 iOS라든가 등과 같고, NDFC는 이러한 OS 위에서 달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예하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웹엑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완성된 ND 플랫폼으로는 저희 NXOS 기반의 넥사스 스위치뿐만 아니라 에픽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ACI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ND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베니핏이 존재하겠는데요. 우선 저희 고객께서는 수요에 맞게 ND 디플로이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하면 시스코에서 번들로 판매되고 있는 UCS 기반의 PND 또는 고객 자체의 가상화 환경에서 달릴 수 있는 VND 이미지, 이들은 전제 방식이나 스케일이 다를 뿐 할 수 있는 작업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ND는 최신 컨테이너 기술인 쿠버네티스 기술로 구축되었는데요. 쿠버네티스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하면 포드 기반으로서 리단던시가 잘 되어 있고 스케일 추가를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뛰어난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NDFC가 디플로이 되면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휴먼 리소스를 크게 줄일 수 있겠는데요. NDFC는 넥사스 대시보드 패밀리 컨트롤러의 줄임말로서
말 그대로 VXLAN 패브릭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즉 NDFC는 저희 엔지니어분들 대신 스위치 정보를 수집하게 될 거고, 수집한 정보 그리고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한 대로 이제 필요한 컨피그를 생성할 거며, 이렇게 생성한 컨피그를 스위치에 배포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에 대한 배포가 끝나면 실시간으로 스위치 상태를 체크하여 이제 문제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이제 NDFC가 존재하고 나서 저희 엔지니어분들께서는 하실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일단 물리 작업이라든가 IP 주소에 대한 총체적 계획, 그리고 케이블링은 당연히 엔지니어분들께서 진행하셔야 되겠지만,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 NDFC GUI에서 작업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예정인데, GUI에서의 작업은 CLI에 비해 아주 간단하고 간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시고 제가 얘기 드린 NDFC에 대해서 기대가 크실 텐데요. 그러면 아래 저희가 테스트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실제 작업 순서라든가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슬라이드에 캡처로 남기긴 했었는데, 따분한 슬라이드를 보기보다는 제가 직접 GUI에서 보여드리면서 실제 상황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 설명드렸듯이 NDFC란 ND라는 플랫폼 위에서 달리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는데요. 하여 저희가 ND 매니지먼트 IP로 접속을 하신다면 우선 먼저 이제 ND GUI로 등록하시게 됩니다. ND 같은 경우 버전이 변경됨에 따라서 GUI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는 최신 버전인 3.1.1K 버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D GUI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은 이제 오버뷰 화면이시겠는데요. 저희는 가장 눈에 띄게 ND 헬스 체크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ND 레벨에서 어떠한 이슈 상태가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 어떠한 특정 포드가 문제가 있어서 올라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문제 있다거나 등등 이런 이슈는 가장 먼저 헬스 체크 부분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트러블 슈팅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는 현재 ND에서 달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ND에는 패브릭 컨트롤러, 즉 NDFC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노드 페이지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저희 ND는 클러스터링 되어 있고 이제 클러스터에 참여한 노드가 있는데요. 저희는 노드 페이지에서 해당 클러스터에 참여한 모든 노드의 정보를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저희는 노드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시리얼 넘버, 그리고 각종 IP, 그리고 노드의 상태 등등을 모두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노드에 문제가 생겼다면 해당 페이지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ND GUI에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텍 서포트를 수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카테고리에 Analyze, 텍 서포트에 들어오셔서 수집하는 화면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텍 서포트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 Collect 텍 서포트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새로운 화면을 띄우셔야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는 텍 서포트 파일의 이름을 정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스코프를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만약 텍에서 ND 레벨의 텍 서포트를 요청드렸다면 저희는 스코프에서 시스템을 선택하셔야 하고, 만약 저희가 NDFC 레벨의 텍 서포트를 요청드렸다면 스코프에서 패브릭 컨트롤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컬렉트를 누르시면 이제 텍 서포트가 수집이 될 텐데요. 네, 저희 ND는 얘기 드렸듯이 클러스터링 되었고, 그리고 적어도 3개의 노드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하여 저희 텍 서포트 파일도 3개 존재합니다. 저희가 다운로드를 누른다면 총 3개의 ND 텍 서포트 파일이 다운로드 되실 거고, 해당 텍 서포트를 모두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ND GUI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NDFC GUI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ND랑 같은 맥락으로 NDFC도 제일 처음으로는 오버뷰 화면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NDFC는 패브릭을 단위로 컨트롤 가능하신데 우선 패브릭 헬스 체크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해당 NDFC가 만들어낸 모든 패브릭에 대해서 이렇게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로 보시면 저희는 패브릭이 NDFC가 컨트롤하고 있는 스위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저희 모든 스위치들의 컨피그 상태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스위치의 건강 상태, 스위치가 담당하는 롤, 그리고 스위치의 하드웨어 버전, 소프트웨어 버전 이런 것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NDFC에는 토폴로지라는 이런 기능이 존재하겠는데요. 토폴로지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는 NDFC가 컨트롤하고 있는 모든 스위치들 사이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토폴로지 화면에서 어떤 스위치가 또 존재하고 스위치들 사이에는 어떤 링크를 통해서 어떤 포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NDFC를 통해 VXLAN EVPN 패브릭을 구축하는 절차에 대해 보여드리고 또한 중요한 키포인트에서 동작 방식에 대해서 일부 딥다이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NDFC는 제일 처음으로는 우선 패브릭을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저희 GUI에서 보시면 왼쪽 매니지 카테고리에서 패브릭을 선택하셔서 이런 패브릭 리스트 화면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아까 얘기 드렸듯이 만들어진 이런 패브릭들이 리스팅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브릭을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액션 버튼을 누르셔서 Create Fabric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패브릭의 이름을 정해드려야 할 거고, 그러면 Choose Fabric이라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Choose Fabric을 누르고 나면 저희는 해당 패브릭의 유형에 대해서 정해야 되겠는데요. 보시는 리스트에서는 저희 시스코에서 스탠다드하게 여러분들께 짜여드린 패브릭 템플릿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템플릿은 데이터 센터 VXLAN EVPN이라는 패브릭이겠는데요. 해당 패브릭을 통해서 저희 NDFC는 넥사스 9000 시리즈 스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NXOS 스위치 컨피그 로직에 따라서 VXLAN EVPN 관련 컨피그들이 생성이 되고 또 배포가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카탈리스트 스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캠퍼스 VXLAN EVPN 패브릭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 라우터도 모니터링 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익스터널 네트워크 패브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EVPN 패브릭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패브릭 템플릿을 선택하고 나면 저희는 템플릿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브릭 옵션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NDFC인 경우 저희 고객께서 모든 옵션에 대해서 대부분 컨피그를 직접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해당 패브릭의 AS 넘버도 정해줄 수 있고, 그리고 언더레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IGP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OSPF라든가 ISIS 이런 두 가지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해당 패브릭에서 레플리케이션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각각 어떤 컨피그를 사용하실지, 또 VPC는 어떤 방식으로 컨피그를 할 건지 등등과 같은 내용이 존재하는 외에도 저희는 리소스에서 해당 패브릭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IP들이 어떤 대역에서 사용하실지 이런 부분도 모두 컨피그 가능하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컨피그 해놓고 세이브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는 원하는 대로 패브릭을 하나 만들었고, 해당 패브릭에는 당연히 아무런 스위치도 컨트롤하고 있지 않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만든 패브릭에 스위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저희는 디스커버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네, GUI에서 봤을 때는 저희 오른쪽 액션 버튼을 누르셔서 Add 스위치를 누르신 후 네, 이렇게 스위치를 디스커버하는 화면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보시면 저희 NDFC가 스위치를 디스커버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드려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저희 seed IP, 유저네임, 패스워드 등과 같은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NDFC가 스위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네, 스위치에는 이미 일부 컨피그가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그 중에는 저희 매니지먼트 IP, seed IP, 즉 매니지먼트 IP가 존재해야 될 거고, 그리고 스위치 매니지먼트 IP랑 저희 NDFC 매니지먼트 IP 사이에 L3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네, 여러 가지 라우팅 컨피그도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물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도 네,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준비한 네, 스위치 IP들을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도 네, 입력해 넣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preserve config라는 이런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디폴트로는 체크되어 있는데 이런 체크된 방식은 저희는 브라운필드 추가 방식이라고 해서 이번 세션에는 언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preserve config가 체크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그린필드 방식으로 이제 스위치를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에는 저희 NDFC는 해당 스위치에서 필요한 컨피그를 제외한 나머지 컨피그들을 모두 지우고 네, 스위치를 재부팅한 후에 NDFC에 추가하게 됩니다. 네, 문제없이 다 입력되고 제가 디스커버 스위치를 누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린필드 방식으로 네, 추가할 거라서 이렇게 경고문도 뜹니다. 이때 저희 NDFC는 저희가 제공드린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스위치를 디스커버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컨트롤 가능한 스위치들을 이렇게 나열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컨트롤 해야 할 스위치를 선택하고 네, add 스위치를 통해서 NDFC에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그린필드 방식으로 NDFC에 스위치를 추가할 거라서 NDFC는 해당 스위치에서 모든 컨피그를 지울 거고 또 스위치들을 모두 재부팅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주의 깊고 이거 저희가 add 스위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추가하고 나면 디스커버링이 진행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디스커버가 진행되는 사이에 제가 여러분들께 디스커버 스위치에 대해서 조금 딥다이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디스커버리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NDFC는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스위치 정보를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치 호스트네임 같은 정보는 저희가 NDFC를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NDFC는 이미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추가가 끝나면 NDFC는 토폴로지 화면에서 스위치들 사이의 연결 방식도 바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디스커버리가 진행되는 동안 NDFC가 저희가 제공한 매니지먼트 IP에 SSH해서 showrun, showcdp 네이버, showmodule 등등과 같은 정보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NDFC는 여러 가지 SNMP 리퀘스트를 보내고 스위치가 리플라이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스위치로부터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은 NDFC가 알아낸 후 스위치가 추가된 뒤에 이제 NDFC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어서 추후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디스커버리라는 작업은 스위치가 추가될 때 진행되는 외에 저희가 수동으로 트리거할 수도 있고 NDFC가 디폴트로 5분마다 스스로 트리거해서 정보를 읽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디스커버리에 대한 딥다이브였습니다. 네, 보시면 디스커버리 작업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해당 화면을 끄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커버리가 만약 다 끝났다면 이렇게 스위치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NDFC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NDFC의 호스트 네임을 모두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매니지먼트 IP, 시리얼 넘버 등등과 같은 내용도 알 수 있을 거며
그리고 스위치의 하드웨어 모델, 그리고 소프트웨어 버전 이런 정보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가 하드웨어 스위치를 컨트롤하고 있다면 해당 스위치에 들어가셔서 하드웨어 카테고리에서 이제 해당 하드웨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모듈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스위치들은 이렇게 NDFC에 추가된 뒤로는 꼭 스위치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가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스위치들은 스파인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스위치들은 리프 역할을 해야 할 거며 또한 어떤 리프 스위치들끼리는 이제 VPC, V탭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등과 같은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스위치들 사이에 관계를 정해주는 이런 작업을 저희는 세트롤 및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네, 이를 GUI에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NDFC가 스위치를 추가한 뒤로는 저희 하드웨어 모듈에 따라서 해당 스위치에게 디폴트로 부여하는 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랩에서 데모로 보여드리고 있는 가상화 넥서스 9K 시리즈 같은 경우 디폴트로는 리프 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저희 스파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위치들은 저희가 디자인상 스파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스위치들을 선택하고 액션에서 세트 롤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롤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스파인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해당 스위치 롤을 변경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리프 13번과 14번은 저희가 VPC로 이제 구성하여서 VPC로 디자인해서 구성한 것이므로 제가 네트워크 연결도 모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개 스위치를 선택하고 액션에서 VPC 페어링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VPC 페어링 화면으로 들어오셨는데 또 NDFC는 똑똑하게 누구랑 페어링하는 걸 추천하는지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스위치를 선택하고 세이브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리프 13번과 14번은 VPC 페어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들을 정하고 나면 NDFC는 저희가 정한 대로 이제 해당 스위치의 컨피그를 생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을 끝마치고 저희 NDFC에서 가장 키포인트 타스크인 Recalculate and Deploy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UI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 위에 액션에서 Recalculate and Deploy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Recalculate and Deploy를 누르고 나면 저희 스위치에 대하여 이제 롤 체인지가 잘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하셔서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금 NDFC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무언가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이 과정에서는 NDFC는 스위치에 들어가야 할 컨피그들을 이제 모두 계산을 할 거고 계산이 끝난 뒤에는 이제 디플로이 전 화면에서 스위치에 들어갈 컨피그들을 모두 나열하게 됩니다. 잠깐 해당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랩 지금 실제 리얼한 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펜딩된 컨피그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떠한 펜딩 컨피그를 클릭해 보면 스위치에 들어가야 할 컨피그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NDFC는 잠시 후에 저희가 디플로이 버튼을 누른 뒤에 해당 스위치 컨피그들을 스위치에 모두 배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모두 체크를 끝마치시고 디플로이 all을 눌러서 NDFC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플로이가 진행되는 동안
제가 또 여러분들께 이 calculation and deploy에 대해서도 조금 딥다이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 드렸듯이 NDFC는 우선 스위치 컨피그에 대해서 calculate를 한다고 하였는데, 즉 계산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NDFC는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 컨피그를 생성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NDFC에서 컨피그는 config compliance라는 이런 컴포넌트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config compliance는 또 작게 CC라고도 하는데, 우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수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NDFC는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스위치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읽어왔고요. 그리고 저희는 패브릭을 만들 때 또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제가 직접 컨피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리소스 페이지에서 스위치에 들어가야 할 각종 IP에 대해서도 어떤 대역에서 진행을 할지 모두 입력을 해뒀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는 NDFC에서 해당 스위치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추가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인터페이스 컨피그를 변경한다거나 이러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NDFC에서는 이런 정보 수집에 속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저희 템플릿에 이제 끼워 맞춰서 최종적으로는 폴리시, 프로파일이라는 이런 새로운 컴포넌트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저희 폴리시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폴리시란 저희 NDFC에 존재하는 컨피그들을 저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스위치에 어떠한 인터페이스에 어떠한 IP 주소가 설정되어 있으려면 그것은 꼭 어떤 인터페이스의 폴리시에 그 밑에 IP 주소 설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폴리시나 프로파일은 저희 디플로이어한테 전달될 거고, 디플로이어는 저희 스위치에 SSH해서 이러한 생성한 컨피그들을 모두 배포하게 됩니다. 스위치 입장에서는 SSH된 대상이 변경되었을 뿐 컨피그가 들어오는 방식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DFC는 유저들 대신해서 스위치에 컨피그를 한다는 셈이죠. 하여 저희 스위치랑 NDFC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연결이 끊겨졌다거나 아니면 NDFC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는 하더라도 스위치의 컨피그들은 잘 작동을 하실 거고, 그리고 저희는 CLI에서 직접 또 컨피그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R&D 딥다이브였습니다. 네, GUI에서 보시면 이제 디플로이 작업도 모두 끝나셨는데요. 그래서 클로즈하면 저희 NDFC에서는 이렇게 새로 컨피그 상태에 대해서 모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건강한 녹색으로 또 인싱크 상태라고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건강한 상태가 존재하는 외에도 저희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저희는 그런 상태를 어둡싱크라든가 아니면 펜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NDFC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저희 스위치의 컨피그 상태를 판단을 할까요?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저희는 expected config랑 current config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제 스위치의 컨피그 상태를 확인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세션에서 진행된 퀴즈에 대해서도 저희는 시스코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expected config란 무엇이고 또 current config란 무엇일까요? 주관식인가요? 현재 컨피그랑 기대되는 컨피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했잖아요. 여기 현장에 여러 기대. 네. 그러니까 그 들어갈 컨피그랑 현재 컨피그 들어가 있는 컨피그랑 NDFC가 프로비저닝 컨피그 상태가 다를 때 아웃 오브 싱크가 뜨고요. 네. 인싱크 상태는 NDFC에서 프로비저닝 컨피그랑 현재 NXOS에 들어가 있는 컨피그가 같을 때 인싱크가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맞추셨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대답하신 대로 저희 expected config란 바로 NDFC가 생성한 컨피그가 되겠는데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NDFC는 policy 또는 프로파일이라는 방식으로 저희가 expected config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current config란 스위치에 이미 들어가 있는 config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config들은 더 앞서 얘기 드렸던 저희 디스커버라는 작업을 통해서 스위치로부터 쇼런 정보를 불러온 이런 confi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DFC는 이렇게 두 가지 config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그게 일치하다면 이게 인싱크라고 생각할 거고 그게 일치하지 않다면 그게 아웃 오브 싱크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config 스테이터스를 판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행해야 될 작업은 두 가지 남았는데요. 하나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한다거나 이런 작업과 그리고 저희가 벌프라든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태치한다거나 이런 작업이 남았습니다. 이 두 부분도 주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인터페이스 카테고리에 들어오셔서 저희 NDFC가 컨트롤하고 있는 모든 스위치들의 인터페이스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가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생성해야 한다면 오른쪽 액션 버튼에서 Create 인터페이스를 누르셔서 이렇게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리 인터페이스라든가 또 가상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고 에디트하는 방식으로 해당 인터페이스의 컨피그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디폴트로 트렁크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컨피그 변경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아예 폴리시 템플릿을 거쳐서 다른 유형의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거칠 수도 있습니다. 벌프랑 네트워크도 이제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벌프 카테고리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액션 버튼을 누르셔서 Create를 누르시면 이렇게 새로운 벌프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액션 버튼에서 Create 누르셔서 이렇게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생성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어떠한 리프 스위치에 어태치 할지도 이렇게 컨피그가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모든 내용을 진행하고 나면 저희는 NDFC를 통해서 완전하게 VXLAN 패브릭을 디플로이 하게 되었는데요. 아래에는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제가 바탕으로 두 가지 작은 타스크를 진행해 보면서 저희 NDFC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스크로는 저희 스위치에서 스위치의 호스트 네임을 변경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일상 작업에서도 이제 많이 진행될 부분인데 이제 만약 저희가 NDFC가 컨트롤하고 있지 않은 스위치라면 그냥 CLI로 SSH 하거나 콘솔로 등록하셔서 콘솔로 로그인하셔서 호스트 네임 명령어 통해서 config 호스트 네임을 변경하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걸 만약에 저희 NDFC가 컨트롤하고 있는 스위치에서 진행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퀴즈를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스위치가 NDFC가 컨트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매뉴얼로 호스트 네임을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해당 퀴즈에도 처음 답해주신 분께 스타벅스 상품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계신 분들도 답해 주시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드리프트가 발생하면서 바로 싱크 될 것 같습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예,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CLI를 통해서 이제 스위치의 컨피그는 변경을 하였지만 저희는 NDFC에서 어떤 작업도 진행하지 않아서 expected config는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current config는 얘기 드렸듯이 새로 고친 호스트 네임을 가지고 있으셔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config 때문에 out of sync 상태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토 싱크된 스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 디플로이를 했다면 네, NDFC는 expected config랑 똑같게 맞추기 위해서 스위치에 일부 config들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current config도 당연히 expected config랑 똑같게 되겠죠. 그리고 스위치 상태는 다시 인싱크로 변하게 됩니다. 네, 이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스위치에서 호스트 네임을 변경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에라에서는 호스트 네임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GUI로 가봐서 네, 사실 스위치 화면에서는 아직 호스트 네임이 변경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얘기 드렸듯이 NDFC가 스위치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읽어오려면 저희는 디스커버 작업이 꼭 진행되어야 할 텐데 디스커버리는 저희가 매뉴얼로 트리거하거나 아니면 그냥 놔둔다면 이제 디폴트로는 5분마다 진행이 될 거라서 아직은 변경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스위치를 선택하고 네, 프리뷰를 통해서 네, NDFC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둡 싱크가 되었고 그리고 펜딩 컨피그에는 이렇게 호스트 네임을 되돌려 놓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 스위치를 제가 선택하고 디플로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호스트 네임 명령어는 다시 들어갈 거고 네, 보시면 시에라에서도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NDFC가 컨트롤하고 있는 스위치의 호스트 네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진행해야 될까요? 네, 아까는 저희가 CLI를 통해서 current config만 변경하는 작업은 잘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는 expected config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ected config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얘기 드린 policy에 대해서 꼭 에디트를 하셔야 할 텐데요. 그러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policy를 변경해서 expected config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config 상태로 expected config라고 인지할 거고 NDFC에서는 스위치 상태를 pending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expected config랑 이제 실제 스위치 config가 일치하게 하도록 NDFC는 어떠한 config를 또 이제 SSH로 배포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디플로이가 끝나고 나면 current config, 즉 스위치에서도 config가 변경이 되었고 또 NDFC에서 보이는 스위치 상태도 인싱크로 변경될 겁니다. 제가 GUI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스위치에 있는 policy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위치에 들어오셔서 이쪽 policy 카테고리에 들어오겠습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스위치가 생성한 policy들을 모두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총 이제 134개의 policy가 생성되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policy를 선택하기 위해서 필터링 하겠습니다. 또 NDFC는 아주 강한 필터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Generated Config, Contains, Hostname 이런 방식으로 필터해 보겠습니다. 뜻인즉 policy가 생성한 config들 중 hostname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config를 가진 이런 policy에 대해서 필터링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policy 하나가 필터링 되었는데 해당 policy를 선택하고 액션에서 edit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는 스위치 네임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하면 policy는 일단 변경이 되었고 이제는 스위치에 배포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펜딩 상태로 되어 있는 스위치를 선택하고 오른쪽 위에 액션에서 디플로이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쇼런 컨피그랑 비교하기 위해서 리싱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펜딩 컨피그에는 원래 있는 호스트 네임은 지우고 새로운 호스트 네임을 들어오는 이런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CLI에서도 봤을 때도 저희는 새로운 호스트 네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호스트 네임을 변경하는 타스크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타스크로는 저희가 스파이넷 스위치에 인터페이스 VLAN 하나를 추가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도 쉽게 진행될 수도 있는 작업인데요. 저희가 해당 스위치에서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스위치에 들어가셔서 인터페이스 카테고리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액션에서 크리에이트 해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유형은 저희는 SBI를 선택할 거고 스파인에 넣을 거며 VLAN ID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폴러시는 저희가 이미 디파인 해드린 인터페이스 VLAN이라는 폴러시 템플릿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저희는 IP 주소를 넣고 마스크도 설정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폴러시 설정은 끝났고 세이브를 눌러 저희가 해당 폴러시에 대해서 디플로이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컨피그들이 지금 펜딩되어 있고 디플로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실패가 뜨는데요. 인터페이스 VLAN 10이라는 명령어는 먹히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저희가 NXOS 스위치를 지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잘 아실 텐데요. 시에라에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사실 NDFC가 디플로이를 한다는 거는 SSH 해서 이제 저희가 CLI로 직접 치는 것처럼 해당 커맨드를 넣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했을 때에도 이렇게 실패가 합니다. 그러면 NXOS 지원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텐데 SBI를 저희가 설정하기 위해서는 피처가 필요합니다. 즉 피처 인터페이스 VLAN이라는 이런 명령어가 따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첫 번째 타스크에서 보여드렸듯이 저희는 NDF 스위치에서 컨피그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NDFC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맞는 폴러시를 생성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피처 컨피그를 넣기 위해서 해당 스위치에 피처 인터페이스 VLAN 관련된 이런 폴러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러시 카테고리에서 오른쪽 액션에서 add 폴러시 하셔서 이렇게 폴러시 생성하는 화면으로 들어오셨는데 저희는 템플릿에 피처 인터페이스 이런 폴러시 템플릿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폴러시를 세이브해서 해당 폴러시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디플로이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러한 컨피그들이 들어갈 예정인데 이런 컨피그를 제가 캡처를 일단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플로이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실패가 뜨는데요. 저희가 디테일을 보면 여전히 인터페이스 VLAN 10이라는 명령어는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NDFC가 스위치에 컨피그를 디플로이 할 때는 저희가 펜딩 컨피그에서 보여주는 순서 그대로 넣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 피처 인터페이스 VLAN이라는 명령어는 맨 밑에 나와 있어서 인터페이스 VLAN 명령어는 그보다 더 전에 먹히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컨피그는 우선 먼저 이제 컨피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폴러시는 프라이어리티라는 개념이 존재하겠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피처 인터페이스 VLAN 관련된 폴러시를 프라이어리티를 한번 변경하겠습니다. 똑같이 필터링에서 저희가 원하는 폴러시를 먼저 찾을 거고 이런 폴러시를 선택하고 에디트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프라이어리티라는 이런 옵션이 존재하는데 저희 NDFC인 경우 프라이어리티 숫자가 작을수록 더 우선순위에 놓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라이어리티를 10으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네, 세이브를 하고 이러면 폴리시에 대해서 또 설정이 끝났고 이제 다시 한번 디플로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피처 인터페이스 VLAN이라는 명령어는 제일 위에 올라왔고 이번에 디플로이는 아마 잘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디플로이가 끝났고요. 저희가 시에라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컨피그는 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타스크였습니다. 제가 이런 두 가지 타스크를 준비한 이유로는 첫 번째 타스크를 통해서 저희가 스위치에 컨피그를 넣기 위해서는 꼭 NDFC에서 작업을 하셔야 할 거고 또 NDFC에서는 폴리시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스크를 통해서는 저희 NDFC가 생성한 컨피그에 대해서는 그것은 꼭 NXOS의 컨피그 로직을 잘 따라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컨피그 로직 혹은 또 컨피그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 폴리시에는 프라이어리티가 존재하고 NDFC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컨피그는 당연히 그런 프라이어리티가 잘 맞춰져 있어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희가 만약 직접 폴리시를 생성하는 것을 통해서 컨피그를 생성할 시에는 이러한 로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끝났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세션 처음으로 VXLAN 패브릭에 대해서 그에 관련된 챌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그에 따른 NDFC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ND라든가 NDFC의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데모의 방식으로 NDFC를 통해서 VXLAN 패브릭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직접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진행되는 각 컴포넌트마다 딥다이브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타스크를 통해서 NDFC가 스위치를 컨트롤하는 또는 스위치의 컨피그를 내리는 이런 로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현장에 김일 프로도 계시고 온라인 분들은 온라인 통해 가지고 말씀 주셔도 되고요. 네,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희 고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N서블 타워로 프로비저닝을 하고 있고 NMS도 제법 괜찮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안을 하면서 NDFC를 일부러 좀 같이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이게 쓸 데가 없게 됐어요.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미 유니크한 값들도 LLA BGP를 써가지고 최대한 그 CDR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도 최소한으로 쓰고 계시고 엑스램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미 다 올려놓은 상태라 저희가 이거를 제안할 때 어떻게 활용 방안을 좀 제안하기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나온 버전에서는 NDFC의 기능이 좀 많이 빈약하다고 좀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소프트웨어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도 NDI서부터 수집이 가능하고 NDFC로 수집하는 정보들도 조금 되게 일반적으로 대형 고객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NMS에 비하면은 수집하는 정보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고객한테 조금 제안을 할 때 어떤 부분으로 조금 제안을 해야 할지 아니면 혹은 향후 로드맵이나 이런 걸로 좀 저희가 얘기를 할 만한 게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저희 아시겠지만 NDF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프로덕션에 서포트를 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네. 그래서 ND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새 제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타사의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우세가 있는 것처럼 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로드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좀 나오는 게 혹시 사실 로드맵에 대해서는 적으로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향후 이런 로드맵이 있으니 네. 도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게 어떻겠냐라는 말을 하려면은 네.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좀 정보가 있어야 고객한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혹시 그런 게 좀 가이드가 나온게 싶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한국 내에서 NDR을 쓰는 고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하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텍 서포트의 부서라서 사실 이런 미래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건 잘 알 수 없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세일스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일단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ND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스위치에 그 어드밴테이지 프리미엄 그 라이센스가 옛날에는 필요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NDI의 일부 기능을 저희 조금 낮은 라이센스 레벨에 또 조금 부여를 했거든요. 조금 나눠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반 이런 라이센스를 사용한 스위치이더라도 NDI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 NDI라는 거는 저희 시스코만 갖고 있는 이런 텔리메트리라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뭐 정보를 수집하거나 하는데, 이런 기능도 이제 추후에는 더 많은 고객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완성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는 얘기하신 대로 NDFC는 저희 스탠다드한 VXLAN EVPN,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짜여드린 대로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런 스위치 컨트롤에서는 뭐 NDI를 사용하셔서 또 뭐 정보를 더 수집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현장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15분까지. 아무튼 뭐 추가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레코딩 닫고 네. 레코딩 끄고